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럼 오늘도 이어서 모의고사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죠? 맞아요. 26번까지 하면서 문학에 대해서 선생님이 쭉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이어서 27번부터 30번까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27번부터 30번까지를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 마지막에 바로 내려가서 작품 제목을 먼저 보세요. 여기서 저도 내려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김현수의 리기다 소나무 숲에 갔다가 라는 작품이 나오죠. 여러분, 이 작품 읽어본 적 있나요? 선생님은 없어요. 저도 처음입니다. 이런 게 바로 우리가 모의고사나 수능에 나오는 바로 생소한 작품입니다. 생소한 작품이 우리가 모의고사나 수능에 나오는 이유는 기존 작품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고전문학 중에서는 박시전, 그리고 현대문학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태평천하라든가 탕류,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예, 운수 좋은 날. 그리고 시조나 시 같은 쪽으로 가면 바로 윤동주나 죄송해요, 코 좀 막혀. 다시 윤동주나 이육사 등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 작품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이미 굉장히 많이 수능에 나왔습니다. 수능뿐만 아니라 저희 때도 모의고사 단골이었어요. 매년 선생님들이 모의고사지 펼쳐들고 이육사 꼭 나온다, 윤동주 이번에 꼭 나올 거야, 그러니까 공부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나오기도 했고 안 나온 적도 굉장히 많았지만 어쨌든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낼 게 없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생소한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생소한 작품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작품들을 문제로 접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일단 겁을 먹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도 지난번에 뇌과학에 대해서 지문 풀어본 적 있죠? 모르는 걸 겁내는 건 사람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지만 대신 한 가지 장점이 뭐냐면 이러한 생소한 작품들일수록 바로 쉽습니다. 난이도가 낮아요. 왜냐하면 생소한 만큼 그만큼 난이도를 다른 데서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문은 우리가 분석한 시간을 드리는 대신 배경지식이 없으니까 그만큼 문제를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쭉 읽으면 답이 나와요. 위에 줄거리 있고 문단 분석하고 내리고 여기 체크하고 여기 내리고 여기 위 체크하고 하고 바로 문제 들어가면 우리가 바로 풀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잠깐 좀 지우고, 이렇게 생소한 작품들을 풀 때 가장 좋은 접근 방법은 제일 먼저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읽는 겁니다. 계속 쭉 읽어내줘요. 읽어가면서 중간중간에 체크하고 여기 체크하고 체크한 다음에 그 내용을 그대로 문제로 가져가서 바로 풀면 됩니다. 시간을 많이 쏟으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럼 지금부터 지문 분석을 한번 해보면서 천천히 따라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위에 보시면 이전 줄거리가 나오죠. 이 이전 줄거리도 우리가 생소한 작품에서 이전 줄거리가 나오는 이유는 그 작품에 대해서 배경 지식을 여기 이렇게 갖춰주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빼먹으면 안 돼요. 여기서도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먼저 삼촌에게는 물망초 카페 윤만한가의 사랑이 있었다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 아래에 사냥의 취미를 붙이고 살아가다가 나와 삼촌 도라코 아저씨, 이렇게 세 명의 주요한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거 체크하시고 첫 문단을 보시면 숲속에서는 선호했다, 묘한 침묵이 숲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하고 넘어가고 여기서 이제 나가 나옵니다. 이 나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말았다. 그렇다면 선생님이 지금 여기 이렇게 나에 대해서 체크를 했죠. 그러면 이 작품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나인가요? 조금 더 읽어볼게요. 그런데 도라코 아저씨가 나오죠. 아까 왜 멧돼지를 안 주겠어요? 아저씨 쏠 수 있었잖아요 라고 하는데 내 물음에 도라코 아저씨가 딴소리가 나옵니다. 이 딴소리는 바로 내가 생각하는 딴소리예요. 그러니까 관찰을 한 거죠. 여기다 적을게요. 관찰입니다. 호시기가 새끼 관자를 물고 늘어진 모양이야.
그러면 어미가 도망을 못 가거든. 역견 중에서는 그런 짓 하는 놈들이 참 많아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적의 원칙 영분량 함께. 이거는 삼촌입니다. 가끔 이렇게 소설에서 대화가 연관이 나오면 A가 A고 B가 B인데 가끔 A가 B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이것도 삼촌이 아니라 도라코 아저씨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을 텐데 아닙니다. 이거는 삼촌이에요. 밑에 얘기가 나오죠. 콩맹이 소리로 훌쩍거리면서 삼촌이 말했다. 얘기가 나옵니다. 조금 전까지 사랑이 어쩌면 수면제 어쩌나 질문거리는 삼촌이 뭐뭐 얘기하다가 영문으로 나오고 삼촌 가능성은 아무나 해도 푸른색이 오다 라고 얘기하죠. 이 삼촌이 아무나 얘기해도 푸른색이라는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아름다운 물망초 윤마담. 아직까지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내려가 볼게요. 그런데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다른 얘기가 나오죠. 하지만 그건 암수. 암수란 말은 어두운 암자에 셈 숫자를 씁니다. 즉 더러운 수법의 의미죠. 이거를 그런 암수를 쓰면 안 되는 거다. 쓰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도라코 아저씨의 가치관이죠. 이거는 삼촌의 가치관이죠. 여기서 얘기를 나오고 뭐뭐 하고 여기서 바꾸느나 근상이 되겠지. 여기서 내려오고 이 위까지는 그냥 넋두리니까 넘어가시고 중요한 거는 바로 아래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어미가 아니라 새끼를 죽였어. 지금 뭐라고 있어요? 어미가 아니라 새끼를 죽이면서 바로 자연을 도구로 보고 있습니다. 보이는 쪽쪽 싹 죽였어요. 그래, 암수 한 5점을 죽였 새끼라. 그때가 초반기에 여기서부터 내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가 바로 도라코 아저씨의 사냥입니다. 이때는 아무 생각 안 하고 새끼를 쏴 죽이고 있어요. 여기가 가치관 1입니다. 여기가 1이고 그게 여기서 사람들은 몰랐지만 나를 알고 있었다. 필시 쫓아온다는 것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위로 다시 넘어올게요. 바로 그 필시 쫓아온다는 게 뭘까요? 바로 어미 멧돼지입니다. 우리가 새끼들을 들쳐매고 가니까 어미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쫓아온다. 죽을 줄 알면서도 계속 그래 쫓아오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새끼를 결국 그렇게 추적하다가 잡는 순간에 그놈하고 눈이 마주칩니다. 바로 여기가 이건 새우 좀 다르게 할게요. 그놈하고 눈이 딱 마주쳤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뭘 할까요? 바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텅 비었더라. 이게 뭘 뜻하냐면 바로 새끼의 죽음입니다. 이래서 어미가 공허해진 거죠. 잘 보이세요? 여기서 이제 도라코 아저씨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안 쏠 수가 없었다. 그거를 보면서도 안 쏘고 총 한 번 제대로 안 쏘고 잡은 멧돼지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도라코 아저씨가 이 사건을 겪고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총 쏘기 전에 벌써 죽은 놈이라 하면 나는 도대체 뭘 쏴는지 모르겠다. 바로 자신의 인간성이죠. 인간성을 쏴 죽였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을에서 용도에 촉받고 집에 돌아와버린 일찍 킁킁하다를 깨달았다. 잘못했다. 총을 쏘면 안 되는 거였다.
여기서 정작 그 멧돼지는 이미 죽은 거였으니까 자기가 쏘기 전에 이미 뭔가를 상실해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가치관 2로 여기서 이제 자연과 인간이 동등해집니다. 바로 생태주의적 가치관이죠. 내려가 볼게요. 바로 그런 도라코 아저씨의 일화를 듣고 이제 다시 나가 질문을 해요. 그러면 아저씨가 그때 쏴주인 건 잠깐만요. 이게 잘 안 나오네요. 그러면 아저씨가 그때 쏴주인 거는 뭐래요? 바로 자신의 인간성이죠. 앞서 도라코 아저씨가 얘기한 내용을 나가 질문을 통해서 한 번 더 되짚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다소나무 숲을 빠져나왔다. 쭉 내려가서 중요한 얘기가 하나 더 나옵니다. 그래, 나는 한 번 죽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죠. 원래의 자연을 자신의 도구로 이용하는 가치관에서 이제 생태주의. 새로운 가치관을 태어납니다. 하지만 그거를 나는 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 딴소리였다. 이 아저씨가 아까부터 뭔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왜 그럴까요? 바로 나의 문제입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도라코 아저씨를 관찰하고 있어요. 관찰을 하는데 너무 어려서 도라코 아저씨가 생명이 어떻고 멧돼지가 어떻고 그런 심오한 얘기를 애가 이해를 하지를 못해요. 바로 이러한 화자들이 이런 걸 신뢰할 수 없는 화자. 신뢰할 수 없는 화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얘기는 이따가 문제 풀 때 한 번 더 자세하게 다룰게요. 자, 여기서 지우고 이제 또 도라코 아저씨가 다시 시점 돌아서 얘기를 합니다. 저 봐라, 리기나 소나무도 있고 직박뿌리도 있다. 저래 다 살아가고 있는 기라. 모든 생명이 저마다 살아가고 있어요. 살아가고 있는데 산 것들 저래 살아가게 하는 일이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인가 나는 그때 다 깨달았던 기다. 다 알았다는 거죠. 나하고 말하고 에ze키엘하고 이건 좀 아니야. 이건 편집할게요. 아마 안 되겠지만 먹고 살아가려고 그런 거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된 거다. 그것도 모르고 나는 제 용어가 상해보이지 않다는 거다. 그러고 나니까 약실의 돌멩이 하나도 못 집어넣겠다는 거라고 자기의 깨달음을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까지 내려볼게요. 그러면서 뜬금없이 이제 도라코 아저씨가 삼촌에 대한 얘기를 하죠. 내가 네 삼촌을 왜 좋아하는지 아나. 왜 그럴까요? 좋은 말상대라기보다는 이런 거죠. 바로 멧돼지 눈 보고 옛날 애인 생각나서 총 못 쏜다 하는 사람.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바로 삼촌도 똑같이 생태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멧돼지와 사람을 동등한 선상에서 놓고 생명을 아낄 줄 아는 그런 사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네 삼촌을 좋아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역시 끝까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뭔 소리 합니까? 이것도 만나니까. 끝까지 이해를 못하는 모습을 보이죠. 내가 진심을 되물었다 하고 작품의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작품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27번부터 살펴보시면 이게 자꾸 떨어지네요. 자, 27번부터 살펴보시면 윗글의 소설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1번부터 쭉 바로 볼게요. 빈번하게 장면을 전환하면서 살아가는데 문학작품에서 특히 소설에서 장면의 전환이라고 하면 두 가지가 나야 됩니다.
하나는 시간이고 다른 하나는 공간입니다. 시간이 변하거나 혹은 공간이 변하거나 하여튼 뭐가 변해냅니다. 변하지 않고는 장면 전환이 안 돼요. 그런 공간이 이동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런 시간이나 공간이나 이동하는 모습이 잘 보이나요? 회상이 나오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리라 소나무 옆에서 그 근처에서 계속 멧돼지를 사냥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1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번을 살펴보시면 인물의 회상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매개하는 경험을 전달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물의 회상은 누굴까요?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바로 도라코 아저씨입니다. 그런데 이 아저씨가 작품에서 뭘 하고 있어요? 과거 회상을 하죠. 자기가 과거에 멧돼지를 잡았던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얘기를 지금 현재에서도 합니다. 이 과거와 현재 둘 다 뭘로 연결되어 있어요? 멧돼지 사냥이죠. 매개하는 경험을 전달하고 있다. 바로 2번이 답입니다. 3번을 넘어가시면 공간의 이동에 따라 인물 간의 갈등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지금 이 작품에서는 딱히 인물의 갈등은 나오지 않죠. 주로 나온다고 하면 인물 간의 갈등이라고는 바로 좀 크게 써야겠네. 굳이 따진다면 바로 인물 간의 갈등이 아니라 내적 갈등입니다. 이 내적 갈등은 바로 도라코 아저씨의 고민이죠. 이게 바로 내적 갈등이 작품의 주요 갈등입니다. 4번을 보시면 유역적 서술과 대화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유역적 서술은 주로 어디서 많이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팜플렛 보이죠? 팜플렛에서 우리가 잘 아는 헐리우드 영화 보면 뭐가 나와요? A가 뭐뭐하고 B가 뭐뭐해서 뭐뭐의 음모가 휘말리는데 거기서 B가 활약을 하고 이런 얘기가 쭉 나오죠. 이렇게 주저주저 첫 영화의 스토리를 간략하게 요약하는 것을 시놉시스라고 합니다. 그 시놉시스가 대표적인 요약적 서술이에요. 요약적 서술을 하는 이유는 바로 줄거리를 간략하게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작품에서는 근데 대화는 나오지만 딱히 과거 사건에 대한 요약적 서술이라던가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설령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건이 반전되는 양상 그거를 보여준다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4번도 아닙니다. 마지막 5번을 살펴보시면 인물의 내면 심리 묘사를 통해서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는데 인물의 내면 심리 묘사는 나와요. 도라코 아저씨가 뭐뭐하고 나는 뭐뭐 그때 한번 죽었다 나오긴 하지만 그게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5번도 틀리고 답이 2번이 되는 거죠. 28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8번을 살펴보시면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했죠. 바로 이 내용 같은 게 그대로 읽고 푸는 문제입니다. 사실 좀 오래된 작품들, 그러니까 윤동주의 작품이라든가 이육사의 작품들 혹은 박시전이라든가 이렇게 굉장히 달고 다른 문제들은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란 이런 문제가 잘 나오질 않아요. 왜냐면 다들 촉 보고 알거든요. 박시전은 박씨가 여성의 몸으로 호란에서 나라를 구했다. 다 알거든요. 윤동주도 그래요. 윤동주는 참회랑 고백, 자기 성찰.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생소한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문제들 한번 읽고 풀어봐라. 우리가 처음 보는 문제니까 너가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는 거죠. 보기를 한번 살펴보시면 삼촌은 나에게 사랑에 관한 자신의 얘기를 들려주었다. 앞에 나오죠. 사랑에 관한 자신의 얘기. 물막조 카페. 그래서 맞는 얘기입니다. 2번을 살펴보시면
상조는 사냥에 동행한 역경 효시이가 자신을 닮았다는 점에서 자기를 닮아서 영물이라고 했네? 아니죠. 바로 새끼를 이용한 점입니다. 이거 욕 아니에요. 그래서 2번이 답인 걸 여기서 바로 일단 체크하시고 3번을 보시면 도라코 아저씨는 사람들의 능력을 인정받았던 뛰어난 사냥꾼이었다. 맞죠? 본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4번 도라코 아저씨는 부상당한 삼촌을 등에 업고 리비아 소나무숲을 빠져나왔다. 이것도 첫째 주력어리 요약에 나옵니다. 그리고 도라코 아저씨는 삼촌의 예인 생각이 나서 멧돼지에게 총 쏘지 못한 심정. 왜 이해할 수 있어요? 바로 삼촌도 자신과 같이 생태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번이 답이에요. 28번, 29번을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을) 살펴보시면 이제 두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나고 다른 하나는 도라코 아저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작품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되어 있었죠? 바로 나가 이 도라코 아저씨를 관찰합니다. 관찰을 하는 대화 양상에서 기억과 니은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살펴보시면 딴소리라고 했죠. 딴소리하면 딴소리에도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가 일단 어떤 느낌이 들어요? 지금 얘가 뭔 얘기하는 거야? 한마디로 이해를 못하는 거죠. 바로 나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런 점에 여기서 관찰자는 바로 나가 관찰하고 있으니까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시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시점은 솔직히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 작품을 이해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시점은 바로 작가가 작품 속의 등장인물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특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기 때문이에요. 옆으로 가서 다시 써보면 시점에서도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가장 많이 쓰는 2인칭 주인공 시점이 있습니다. 잘 보이세요? 여기선 바로 나가 서술을 해요. 한편으로는 1인칭 관찰자의 시점이 있습니다. 1인칭 관찰자에서는 바로 나라는 화자가 있는데 얘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바로 다른 사람을 관찰합니다. 이게 1인칭 관찰자 시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3인칭 관찰자가 있어요. 여기서는 바로 나가 관찰자가 아니라 어떠한 3인칭 대상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주변을 관찰을 해요. 마지막으로 전지적 작가 시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한마디로 하면 신적 존재의 개입입니다. 어떠한 모든 것을 다 꿰뚫어본 사람이 있고 사람이라 보면 신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그거는 작가 마음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모든 것을 관찰한다. 이거를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점들의 얘기는 깊게 파고들면 지금 얘기는 복잡해서 전부 다 다룰 수는 없고 일단 두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1인칭 관찰자 시점이 여기 나와 도라코 아저씨 그거고 또 다른 하나를 얘기하자면 바로 1인칭 주인공 시점. 이 두 가지를 해서 얘기해 보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은 바로 나가 주인공입니다. 나가 주변에 이렇게 모든 얘기를 관찰하고 자기의 생각과 심리를 그대로 서술하는 방식이에요. 하지만 1인칭 관찰자는 바로 나가 다른 사람을 관찰합니다. 그러면 내 생각을 얘기하긴 했는데 정작 주인공은 바로 이 관찰 대상이에요. 이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그럼 주인공에 대해서 자기가 이것저것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의 심리까지는 모르죠. 다른 사람이니까. 그래서 관찰을 하는데 나가 자기 시점으로 얘기합니다. 혹은 관점이라고 하죠. 이 시점이나 관점을 얘기하는 것 때문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생깁니다. 바로 나의 편견이에요. 이런 나의 편견을 보이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채만식의 치속이라던가 혹은 주요한 잠시만요. 내려서 이거 됐다. 다시 넘어가서 나의 편견인데 이런 작품의 대표적인 것들이 채만식의 치속이나 혹은 주요한의 사랑과 손님과 주요섭의 사랑과 손님과 어머니 같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좀 써볼게요. 예시로 치수. 이런 작품들에서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내가 자기 생각을 서술하는데 바로 신뢰가 없습니다. 잘 보이세요? 좀 많이 갔으니까 여기서 지우고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바로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아까 말한 신뢰할 수 없는 화자가 되는 거죠. 바로 이 신뢰할 수 없는 화자가 생기면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작품에 있는 독자들은 관찰자인 나보다는 바로 그 사람들이 관찰하는 이 사람 주인공한테 더 시선을 집중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1인칭 관찰자의 독특한 특징이에요. 지금은 이 정도로만 기억해 두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학에 대해 배울 때 본격적으로 1인칭과 3인칭 전작 작가 시점들 그리고 주인공과 관찰자 시점들 이 차이들을 다시 한번 되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이 생겼는데 그렇다면 거기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게 자꾸 떨어지네. 신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여기 보시면 기억은 도라코 아저씨 말에 대한 나의 놀라움. 지금 놀라움인가요? 아니죠. 이거 넘어가고 니에는 불신감을 나타낸다. 딱히 안 믿는다가 그런가 보면 이 아저씨가 왜 생뚱맞은 소리를 하고 있나 이런 정도의 뉘앙스예요. 그래서 1번은 아닙니다. 2번은 기억과 니은은 나의 질문을 가로막는 도라코 아저씨 태도에 대한 반감을 드러낸다. 반감이 지금 드러나 있나요? 아니죠. 그냥 이 아저씨가 뭔 얘기 하고 있나 마찬가지로 아닙니다. 3번은 기억과 니은을 통해서 나가 도라코 아저씨의 의중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까 말했죠. 왜 생뚱맞은 얘기냐. 아직 어린 화자인 나, 그러니까 신뢰할 수 없는 화자인 나가 도라코 아저씨가 얘기하는 생태주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에서도 이해에서도 계속 이거를 딴소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대해서는 바로 넘어가고 일단은 이제 마지막으로 30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을 살펴보시면 보기가 나와요. 우리가 문학작품에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이거를 분석하는 거죠. 보기를 주는 문제들은 10중 8구 보기에서 어떤 관점이 주어집니다. 그 관점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해요. 보기에서 살펴보시면 도라코 아저씨의 인식변화 중점으로 얘기가 전개되고 있다고 했는데 아까 말했었죠. 맨 처음에는
자연보다 우월한 위치, 그리고 도구, 타자. 여기서는 바로 인간이 자연보다 우월합니다. 그런데 그걸 어느 계기로 변하죠? 바로 하나의 생명을 빼앗기기 또 다른 생명수단 행동이 잘못되는 것, 깨닫게 된 것이다. 이거를 멧돼지 사냥에서 깨닫게 됩니다. 깨달은 이후에 이제 동등한 존재다. 우리랑 너랑 똑같다. 바로 여기서 자연이 인간과 동등해집니다. 이걸 바로 생태주의 인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변한 가치관이 있는데 여기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고려를 하겠어요. 1번부터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살펴보시면 도라코 아저씨의 자연에 대한 인식이 변한 것은 어미 멧돼지, 시선을 맞아. 이걸 뭐라고 했어요? 텅 비었다고 했죠. 여기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1번은 맞는 얘기예요. 2번을 살펴보시면 도라코 아저씨가 한때 멧돼지의 생명을 우습게 여겼던 이유. 왜 그랬을까요? 멧돼지는 자기가 우월한 사냥꾼, 뛰어난 사냥꾼으로서의 그걸 가치를 드러내는 도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도구라서 가치관을 판단했기 때문에 2번도 맞는 얘기입니다. 3번을 살펴보시면 이때 자신이 한 번 죽었다고 말을 해요. 왜 한 번 죽었다고 말했을까요? 바로 예전의 자신, 인간이 자연보다 우월한 그 옛날의 자신이 죽습니다. 죽고 이제 생태주의 자신은 다시 태어난 거죠. 3번도 맞는 얘기입니다. 4번에서 도라코 아저씨가 세 사람과 마주친 멧돼지를 죽이지 않은 것은 모든 생명을 소중하다는 생태주의적 인식에서 기인한 것. 작품의 주제이기도 하죠. 4번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5번을 살펴보시면 도라코 아저씨가 새끼의 생명을 빼앗아 어미 멧돼지를 잡는 사냥법을 암수라고 더러운 수법이라고 한 삼촌의 말에 동의를 해요. 왜 동의했을까요? 잠깐. 이게 아니라 암수랑 삼촌을 동의한 것은 멧돼지도 인간과 동등가치를 지닌 생명체임을 인식한 것입니다. 얘기를 했는데 일단 5번이 달립니다. 이 사냥법을 어디 보자. 암수라고 한 것은 삼촌의 말이 아니라 바로 도라코 아저씨. 사냥을 위해서 새끼를 그렇게 잡는 그런 방식을 쓰면 안 된다라고 삼촌이 아니라 도라코 아저씨가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작품의 지문을 분석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